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소리.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는 오제국, 주인장, 보아스 비누과 원장 오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아스 이비인후과 언어재활사 김다원입니다. 자주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많이 찾아뵙네요. 네. 오늘은 어떤 논문?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관련한 논문을 좀 읽고 좀 놀라운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들고 왔는데요. 제가 일단 원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리면서 논문을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많은 현대인들이 좀 앓고 있는 질환으로 알고 있고 현대인들은 많이들 약을 달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약만 먹어서는 안 된다,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생활 습관만으로도 정말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인가요? 약으로 완치가 되는 질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 습관병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논문의 의미는 이때까지는 그럼 생활 습관을 뭘 고쳐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야식 먹지 마라, 먹고 바로 눕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훨씬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논문을 보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과연 이게 무엇인가가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가 그쵸. 아닌가인 것 같고, 이런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얼마만큼 했을 때 얼마만큼 좋아지더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알려주시나요? 네. 많이 알려주시네요. 네. 첫 번째는 흡연, 금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탄산음료와 커피, 이런 것들을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 식단과 관련된 문제 하나.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게 얼마나 자주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는 과연 우리가 비만한 것이 식도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5가지를 조절해 본 겁니다. 이 연구에 보면은 5가지를 다 조절한 분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생활 습관이랑 얼마나 연관이 많은 질환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그 5가지 습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좋았는지도 나왔을까요? 식단이 제일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걸 나온 것은 그 BMI 인덱스라고 해서 비만도. 비만이요? 예, 비만도가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비만한 사람들보다 네.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으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예,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소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역류성 식도염에 가장 중요하고, 제시했던 기준은 BMI라고 하는 수치가 25 미만일 때 역류성 식도염이 거의 40% 이상 감소됐다라고 하는 거죠. BMI 지수 25% 미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 정도가 한 25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통통한 사람 정도가 25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 체중보다 살짝 좀 통통한 높은 정도. 네. 두 번째로 효과가 좋았던 습관은 어떤 거였을까요? 음식이 아니라 또 운동으로 나왔죠. 어찌 보면은 비만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또 구분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30분 이상 한 사람이 한 20% 정도 식도염이 감소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천국의 계단을 매일 타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식도염으로 되게 고생하는 환자였고, 조금만 과식을 하면은 아무래도 트림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살을 좀 뺀 다음에 확실히 식도염이 좀 적어졌고요. 예, 또 식도염이 적어지니까 결국에는 잠도 좀 깊은 잠을 자게 되는. 예. 그러면 세 번째로 효과가 있었던 습관은 어떤 거였을까요?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면 어떤 걸 먹어야 된다, 어떤 걸 안 먹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식품을, 저지방의 고단백 식품을 잘 먹는 경우. 미국 연구에서 한 130가지 음식을 주고 이걸 얼마나 균형 잡히게 먹었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플루던트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데, 이 다이어트를 이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40% 이상 식도염이 좋아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적절하게 먹음으로써 다이어트를 하게 될 경우 가장 좋더라라고 하는 거죠. 5번째는 또 어떤 습관이 있었을까요? 커피나 탄산음료 이런 것들 하루 2잔 이하로 줄이는 경우에 한 10% 정도 감소한 거 나왔고요. 또 금연하는 거가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5가지를 다 지켰을 경우 한 40% 정도의 식도염의 향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고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도 이제 생활 습관을 지켰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나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약을 먹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5가지를 다 조절하는 경우에는 논문에서는 68% 이상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약을 드시면서 꼭 이 5가지 습관을 조절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음식과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주사 치료제라는 게 있거든요. 살을 빼는 마운자로라던가 위고비라는 주사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약들은 원래 당뇨약으로 개발되었었는데 혈당을 떨어뜨리면서 식욕을 좀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저속노화, 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면서 살을 빼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고비나 그 마운자로를 썼을 때 근손실이 확실히 있거든요. 건강하게 살을 빼려고 한다면 주사를 맞으면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특히나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21년에 자마라고 하는 내과에선 가장 유명한 저널이거든요. 네. 예, 실렸던 논문을 근거로 한번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오자국